500년 만에 발견된 미라 소녀 -8부 1999년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고도 6,700m의 차가운 정상에서 세상을 뒤흔들 발견이 이루어졌다. 눈가 얼음 속에서 500년을 잠들어 있던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방금 전 잠에 든 듯 평온했다. 시간을 거스른 이 만남은 과학계와 고고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 그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파트 1 프롤로그 500년의 잠에서 깨어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안데스 산맥의 유야야코산 정상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발견에 대해서 말이죠. 고도 6,700m, 산소도 희박하고 추위가 뼈를 애는 그곳에서 발굴팀이 마주한 광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눈더미를 치우자 나타난 것은 작은 나무 의자에 앉은 소녀였어요. 두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마치 추위를 피하듯 웅크린 자세로 말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얼마나 오래전 사람인지 아세요? 무려 500년 전 잉카 제국 시대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피부도 머리카락도 심지어 속눈썹까지 생생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존된 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완벽한 보존 상태의 고대 인류 흔적은 전례가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처럼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죠. 이 발견은 곧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고고학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 되었습니다. 파트 2 발견의 순간 안데스의 보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소녀가 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결과 이 소녀는 잉카 제국의 카파코차 의식이라는 신성한 제례에서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들어보셨나요? 카파코차 의식 말입니다. 잉카인들은 태양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순수하고 귀한 존재는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문의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최고의 재물이라고 여겼죠. 상상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신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이 소녀의 마음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추위와 눈, 얼음 덕분에 그녀는 500년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안데스 산맥의 극한 추위가 자연 냉동고 역할을 한 거죠. 덕분에 세포와 장기,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까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인류학적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통해 잉카 문명의 비밀을 하나둘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파트 3 소녀의 정체 나이 출신 마지막 길. 안녕하세요. 이제 이 소녀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그녀의 나이는 약 13세였어요. 사춘기에 막 접어든 꽃다운 나이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의 영양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결코 가난한 집아이가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머리카락과 치아 분석을 통해 알아낸 바로는 그녀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란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녀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희생 직전 그녀는 옥수수로 만든 수린 치차와 코카잎을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잉카인들은 제물로 바칠 아이들에게 일부러 이런 것들을 먹였거든요. 치차는 아이를 취하게 만들고 코카잎은 진통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덜어주죠. 그들 나름대로는 아이가 고통 없이 신에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과연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긴 여행길을 올랐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성한 사명감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파트 4 과학의 눈 DNA와 CT가 밝힌 진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대 과학이 이 소녀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기술이 500년 전 소녀의 몸속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CT 촬영을 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장, 폐, 간 등 내장 기관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어제 죽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DNA 분석도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가 폐렴을 앓았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인은 저체온증과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그녀의 머리카락 분석 결과였어요. 머리카락에는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거든요. 분석 결과 옥수수, 감자, 퀴노아 등 잉카 시대의 주요 농작물은 물론 각종 약재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잉카인들의 식생활과 의학 수준까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과학은 그녀를 단순한 유물에서 살아 숨쉬던 한 인간으로 되살려냈어요. 그녀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병을 앓았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까지 생생하게 재현해낸 것입니다. 정말 과학의 힘이 놀랍지 않나요? 파트 5 미스터리 왜 그녀였을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아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소녀였을까요? 잉카 제국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녀가 선택되었을까요? 잉카인들의 기준은 명확했어요. 태양신에게 바칠 제물은 가장 완벽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순결해야 했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소녀가 바로 그녀였던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부족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름답고 똑똑하고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목적이라고 해도 어린아이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말이에요. 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5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의 그들과 지금의 우리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파트 6 문화적 의미 인류가 남긴 신앙의 흔적.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미라 소녀가 갖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신앙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해요. 고대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신의 분노를 달래고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아이들이었죠. 이런 일은 잉카 문명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있었고 고대 중국에도 인신공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실제로는 바치지 않았지만요. 즉, 미라 소녀는 전 세계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한 예인 거예요. 문명과 신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이 소녀는 잉카 문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과 소통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인 거죠. 파트 7 오늘날의 울림 과학과 인류애. 안녕하세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미라 소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그녀를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아요. 한때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았던 한 소녀의 삶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였어요. 한쪽에서는 다시 안데스산 정상에 묻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녀가 원래 있던 곳에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박물관에서 보존하며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지식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는 비단 이 소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과학적 연구와 인간적 존중, 학문적 가치와 윤리적 고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파트 8 에필로그 미라 소녀가 남긴 메시지.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미라 소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은 아이니까요. 500년 전 그녀는 잉카 제국의 신앙과 문화를 온몸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시간은 흘러도 인간의 호기심과 신비로운 것을 향한 갈망은 변하지 않네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과거의 한 아이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것은 아마도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나를 기억해달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녀는 이름도 가족도 꿈도 있었던 평범한 13세 소녀였어요. 다만 500년이라는 시간과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요.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해요. 미라 소녀는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